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알 수가 없는 요즘 시장입니다. 사이드카라는 얘기가 안 나오면 또 허전한 그런 또 한 주가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떤 대응이 시장에 필요한 걸까요? 다음 주 시장 전략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오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 많으셨다면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 1023번으로 전화 연결이 가능하고요. 전화가 만약에 지금 힘드시다면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셔야 저희가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종목 상담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분과 함께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출발합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오늘 박수훈 의원 그리고 이용준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시장 얘기할 게 많아요. 먼저 박수훈 의원과 저희가 시장 얘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또 다시 시작된 걸까요? 삼전 닉스의 질주가 또 펼쳐졌고 코스닥은 또 한 번 조정이 커지는 시장이었습니다. 다음 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엎치락 뒤치락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도가 이 삼전 닉스 주주 환원에 굉장히 눈길이 좀 쏠려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봤었을 땐 그렇습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8월장은 잠시 쉬어가는 장이거든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 반등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8월은 원래부터가 쉬어가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9월부터가 이제 하반기 실적이 예상이 되면서 이 모멘텀 자체가 이제 이어지고는 하는데요. 일단 제가 봤었을 때는 시장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급등을 했었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절차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절차인데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양 지수 전부 다 이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래대금 자체가 좀 말라 있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이 붙는 섹터로 여러분들께서 자금을 이동하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반도체를 들고서 희망 고문을 할 때가 아니라 내가 다음 주에 예고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연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머니왕 2부 방송은 여러분들께서 필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가 이제 다음 주를 예고할 수 있는 섹터 3가지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펜과 노트를 필참하셔가지고 제 방송을 듣고 필기하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섹터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 쪽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은 이슈도 있고 재료도 있고 다음 주에는 계속적으로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비트코인이 1억 달러를 이제 넘겼잖아요. 1억 달러를 넘기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클래리티 법을 이제 의회로 통과하면서 재료가 조금 살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워낙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앞두고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좀 살아있고 뉴스도 좀 있는 섹터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우리가 넥스트 스텝을 밟으려고 하면은 순서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첫 번째가 이 발의라든지 이 상임위, 이 논의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발행 주체 및 이 요건에 대한 확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법안 통과 순서로 이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곳이 코인 쪽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은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원화 자체가 국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이 금융의 학자로서 본다고 하면은 견해이고요. 일단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그동안에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조정이 조금 많았었는데 드디어 거래가 터져주면서 뭔가 자리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씩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투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 작년도 10월 달에 거래가 폭등하다가 그다음에 멈춰 있었어요.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았었는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지금 보시면은 상당수 기간 동안 한 10개월 동안이나 거래가 없었다가 8월 이제 어제자 21일 날짜로 거래가 들어오면서 뭔가 자리를 맞춰주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물량을 모아가지고 응축돼서 한 번에 뭔가 발산이 되는 모습인데요. 제가 봤었을 때는 7천 원까지는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종목 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더즌 같은 게 좀 있죠. 이 더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새말뚝 종목인데요. 새말뚝 자리가 1월 23일입니다. 1월 23일 이제 상한가까지 기록한 이 자리가 바로 새말뚝, 즉 말해서 기준봉이고요. 이 기준봉으로부터 지금 3차 부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하면은 이제 새말뚝 바뀌고 나서 고가놀이가 나오면은 주가는 당연히 내리게 되어 있는데 이 내리다가 1,500원 기점으로 저점을 찍어주고 다시 또 거래가 들러 올려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 보면은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즉 말해서 6개월 동안이나 물량을 모았었다가 다시 응축이 되면서 발산되는 이 부분 이게 바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3,500원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은 한 1,8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있는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2천억이 넘습니다. 차트적으로 본다고 하면 거의 흡사하죠. 1월 달에 새말뚝이 한 번 잡히고 새말뚝 바뀌고 3차 부분 아래로 추락하다가 4천원 지지받고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거래량 체크해 보니까 매집봉들이 2번 떴기 때문에 기준봉을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8천원 부분까지는 열려 있는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는 안전한 자리다 보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섹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조정폭이 좀 깊은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옮겨질 수도 있는데 이 코스닥 지수가 올려지려고 하면은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슈가 조금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모더나 그리고 머크의 임상 성과가 이제 제대로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제 모더나 여러분들께서 백신 회사라는 거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백신 회사에서 이 암 효과가 있는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서부터 뭔가 움직임이 이제 미국장에 이제 모더나가 140% 정도가 튀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모더나가 140%까지 뛰는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여파가 국내장에서도 이어질 것 같고 이 국내장은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오른다기보다는 이슈가 있고 재료가 있는 쪽으로 자금이 옮겨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첫 번째 말씀드리는 종목은 앞타바이오가 있는데요. 이 앞타바이오가 시가총액이 1,900억짜리 되는데 일단 가장 강한 재료로는 신장질환 치료제가 있습니다. 신장질환 치료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뉴스가 붙고 그다음에 이슈가 터진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안 붙었었던 종목이었었는데 이 하방에서 거래가 들어올려주면서 뉴스가 터져졌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신장치료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였는데요. 그 다음부터 조금씩 이제 거래가 안 붙었지만은 세력들이 매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240일선을 뚫어주면서 강한 시세가 나올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타바이오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삼양바이오팜이 있는데 이 삼양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시가총액은 4,500억 정도 되는 높은 종목인데요. 이제 상장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이 뜨거운 감자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3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가를 찍어주고 나서는 시장에서 외면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그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날짜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금요일 날짜로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을 거쳤었는데 이 삼양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암 백신 테마에서
우리나라 핵심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더나 효과로서 삼양바이오팜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삼양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렇게 올랐었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절반 가격인 8만 원, 9만 원대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양바이오팜이었고요.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이 제넥신이 있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도 괜찮은 종목인데요. 일단 기술 수출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제약바이오 수급에서 본다고 하면 제넥신은 빠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가총액은 1,500억 정도 되는데 이 종목 새말뚝 자리가 명확해 보입니다. 일단 이 자리 보시면은 4월 15일 날짜가 이제 새말뚝 자리고요. 기준봉 자리입니다. 기준봉을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기준봉에서 고가놀이가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0원 지지받고 다시 또 올라가면서 또다시 매집봉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5,000원 목표가를 두고 여러분들께서 데이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넥시까지 설명드렸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제가 로봇테마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음 주도 로봇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제대로 시세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지 로봇 쪽으로도 충분하게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와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를 올리기가 굉장히 좋은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테마도 이제 선별적으로 보시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이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다 보게 된다고 하면 로봇 테마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기대감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많이 무거운데 지금은 이제 개별적인 이슈를 좀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개별적인 뉴스가 좀 살아있는 종목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면은 안전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라운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이 라운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웨이퍼 이송 로봇을 다루는 회사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고객사가 글로벌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 능력에 대한 증설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고 그리고 되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라운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금요일장 마감하고 나서 공시가 떴었어요. 273억 원 수준의 신사옥이라든지 생산시설을 투자하겠다라는 공시였는데 이 공시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하진 않지만은 제가 봤었을 때는 라운 로보틱스가 건전하게 운영을 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공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라운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기준봉이 5월 달 부분에서 기준봉이 한 번 뜨고 기준봉으로부터 3차 부분 아래로 이렇게 쭉 꺼져 있다가 7,000원을 기점으로 지지받고 이제 올라가고 있다가 10,000원대에서 잠깐 머물러 있거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저가 밸류인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오를 기미만 이제 보여지는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이제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41선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제가 1차적으로 가격 밴드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종목은 아진 에스텍이 있습니다. 이 아진 에스텍 같은 경우도 자리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요. 일단 아진 에스텍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정도 되는 소형주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한번 시세가 나온 자리가 이제 키포인트고 그 다음부터 쭉 내렸다가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조금 더 좀 시장에 대한 이제 주목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거래 대금이 좀 붙지 않아서 그런 거지 충분히 10,000원까지는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진에스텍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주 이 추천 종목이었었던 이렌시스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한 1,700억 정도 되는데 이렌시스는 이제 삼성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이 감속기라는 핵심 부품을 다루는 회사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이제 아무래도 이번 주 한 주간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지수가 좀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이제 밴드 자체가 조금 가로막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6,000원을 기점으로 위아래가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5,860원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신규적인 타점이 가능하고요. 이 윗방향이 좀 열려있기 때문에 이 종목까지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박소원 의원과 다음 주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첫 번째 섹터는 스테이블 코인이었어요. 원화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제도화를 앞두고 있으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우리 기술 투자나 더즌과 같은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은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이번에 또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한 암치료제가 또 임상에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국내 시장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다음 주도 지켜보자. 그리고 마지막은 로봇까지도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용준 위원과도 다음 주 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번 주도 역시나 변동성이 좀 많이 컸고 네네. 또 다음 주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해지는 시점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거의 이제 보시는 섹터는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이는 시야를 좀 어떻게 볼지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이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있고, 그리고 잭슨원 미팅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를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본다면 코스피가 이제 6,900이잖아요. 7,000을 코앞에 두고 7,500까지 간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즉 말씀드리면 다음 주 시장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는 좋지만 반도체가 약간 쉬어갈 때가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공시 나오면서 또 세론도 나오긴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반도체 여전히 보시면서 시장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섹터는 똑같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인데요. 제가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 MTN 방송을 하고 있는데, 목요일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말씀드려가지고 어제 바로 모든 종목이 급등 나오면서 시청자분들 큰 수익 받았는데, 다음 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X의 트위터에 쉽게 말하면 컨텐츠 보상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한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즉 우리가 생각했던 가상 자산이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통용되는 자산, 제도권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도 연이어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78,000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못 올랐던 비트코인의 시세, 여기서 좀 올라가게 된다면 공매도나 숏 커버링 된 물량들이 역으로 바뀌면서 급등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시세도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저께 나왔던 이슈는 트럼프가 클래리티법의 통과를 촉구한다, 이렇게 이슈가 나와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가상자산의 이슈를 제도권화하고 상용화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활용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또 선거에 좋으니까 클래리티법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 증시 확인하잖아요. 혹시라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서클 인터넷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추세를 좀 보시면 좋은데, 8월 20일 날은 13%가 올랐고, 또 어제는 7%가 올랐고, 오늘 또 방송하기 전에 봤던 6%가 올랐더라고요. 즉 말씀드리면 다음 주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급등 또는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리티법에 대한 이슈가 이제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제도권한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그러니까 반도체를 기본으로 두고 개별주로는 가상자산 관련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대장주는 쿠콘이라는 종목이에요. 쿠콘이라는 종목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상까지 하고, 그리고 글로벌 QR 결제를 22개국으로 확대한다는 기사가 바로 어제 나와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비트코인 오르고 트럼프가 이제 클래리티법을 말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언론에 기사를 낸다는 거는 주가를 좀 부양하겠다라는 대표이사나 또 관계자들의 의지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 거고, 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 2분기 매출이 180억이 나왔어요. 분기 최대 매출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슈도 있고 거래대금도 좋고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다음 주 월요일 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쿠콘의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제 수단이 지금은 우리가 플라스틱 카드를 쓰잖아요. 카드에서 이제 QR 코드, 중국 같은 경우는 QR로도 결제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진화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쿠콘을 대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종가 베팅을 하는 사람이고, 보면 심플하게 현재 재료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들이 거의 종가 베팅 하거든요. 예를 들면
목요일 날 종가 베팅하면 금요일 날 이렇게 오르고 또 금요일 날도 지금도 살아있다고 보는 게 추세가 살아있고 거래 대금은 더 터져 있고 그리고 미국 관련 미국 서클 인터넷 그룹은 연일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혹시라도 금요일 날 종가 베팅 하신 분이라면 쿠콘의 상승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말했던 IT센 글로벌 다시 말씀드릴 텐데 목요일 날 종가 베팅하고 목요일 날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체 공개했기 때문에 하고 어제 8% 가까이 상승이 나왔어요. 매도하셔도 좋을 것 같고 다음 주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T센 글로벌은 전체 공개로 시선 강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이 종목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상자산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요 계열사에는 블록체인 기반 웹3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장이 좀 성장화되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이슈가 분다면 저는 쿠콘과 IT센 글로벌 월요일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로 할까 삼성그룹주로 할까 생각했는데 그냥 삼성그룹주로 한번 섹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삼성그룹주입니다. 이슈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공시가 나왔죠. 공시 나오고 세론이 나오긴 했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오르고 실적은 좋아지고 또 지속적으로 주주환원에 대한 이슈는 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가 올해 최대 주주환원이죠. 110조를 주주환원한다. 현금 배당한다는 기사가 어제 나와 있는 기사고 공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상 최대예요. 작년 대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5배에서 10배가량 커진 주주환원이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반영되고 있기도 하고요. 3분기에는 30조 규모의 현금 배당이 결정돼 있고 3년 동안 120조에서 140조 정도 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의 현금 환원, 주주 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로 반영될 것이고 또 주주 환원 많이 하면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도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베이스는 삼성전자, 물론 SK하이닉스 좋지만 지금 삼성전자 이슈가 가장 크기 때문에 말씀드릴 거고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 환원한다. 그리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말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그러니까 이게 일정을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뭐 주주 환원했다, 세론 나왔다고 또 공부방이나 시청자분들 생각에 끝났다, 또 제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그거는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사회 일정이라든지 주주 환원 일정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상향, 상방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주 환원 못 믿겠다 그러면 2028년까지 메모리 수요에 대한 확인만, 실적만 확인하셔도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10월 달에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다고 하니까 지금 8월이잖아요. 이번 달, 다음 달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대감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 항상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를 제일 낮게 말한 곳이 목표 주가가 30만 원이에요. 그게 이제 BNK 투자증권이거든요. 목표 주가 BNK 30만 원 말했고 제일 또 많이 말한 곳은 한국투자증권의 65만 원이고 이미 6월 달 외국계 증권사의 노무라는 67만 원을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 그러면 지금 제일 낮은 게 30이고 제일 높은 게 67이면 목표가라는 게 말 그대로 목표일 뿐이에요. 우리가 너 고등학교, 대학교 어디 갈래? 그럼 서울대 갈 거다. 이런 목표일 뿐이죠. 목표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67만 원이라는 상한을 두지 마시고 최소 30만 원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어제 종가가 27만 원이었으니까 10% 이상은 바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증권사의 목표가들은 계속 변동되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되 다만 확인할 거는 10월 말에 이사회에 있다. 이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삼성 계열사 중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삼성생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종가 베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 이 자리가 거래대금과 동반해서 윗꼬리 양봉에 5일선 골드크로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월요일날 상승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70% 이상 확률로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제 시야인데 기사를 봤더니 삼성전자 지분의 8.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삼성생명의 주가는 이제 바닥이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2달 동안 횡보했고 거래대금 터지고 윗꼬리 양봉이니까 삼성전자도 좋게 보이지만 삼성생명도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사에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기대감으로 삼성생명 주가가 10% 올랐다. 어제 아마 고가 대비해서
14%까지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랐다 빠졌기 때문에 월요일은 오를 수 있다 보는 거고, 그리고 이거 별도로 저 PBR 관련주로서 밸류 기대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삼성그룹주에는 삼성전자, 삼성생명 이렇게 두 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완전 별도 테마로 대북주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대북주는 제가 이제 저도 주식을 오래 했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돼요. 예를 들면 예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 할 때 기대감을 올랐다 그날 전 종목 하한가 갔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트럼프가 중간 회의 도중에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잖아요. 이런 이슈, 또 트럼프라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대북주를 공략을 할 때는 언제라도 손절을 잡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정은 남아 있어요. 자, 기간이나 일정. 트럼프의 가장 큰 핵심은 불확실성입니다. 주식은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가장 두려운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게 트럼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북주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정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이 8월인데 트럼프가 이제 중간 선거 때문에 이렇게 정책적인 그 시나리오를 피는 거거든요. 미국과 이란 전쟁이 길어지기 때문에 엑시스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심은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란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선택한 것 같아요. 네,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1월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속도전을 내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란 전쟁이 끝나진 않잖아요. 특히 종교 전쟁은 끝나지 않거든요.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도망 나올 수 없으니 북한을 선택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11월 달에 중간 선거인데 지금 8월 달이니까 급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중간 선거 직전에 10월 달 정도에 김정은을 만날 거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김정은 북한에서 이거를 오케이 하느냐 말이죠. 이미 한번 베트남에서 한번 그런 그 이슈가 있었고, 다음 또 만난다는 걸 가면 과연 김정은이 오케이 하느냐. 만약 오케이 하더라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부분은 배제할 거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는 테마니까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은데, 미국 중간선거가 11월 3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22일이기 때문에 이번 달과 다음 달 여하튼 간에 트럼프가 좀 더 적극적인 구애를 할 거니까 그걸 기반해서 대북주의 흐름이 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국은 민심이 굉장히 악화돼 있고 유가도 굉장히 또 많이 올랐습니다. 유가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전환하겠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단 절박한 쪽은 트럼프이고 여유로운 쪽은 북한이기 때문에 이게 호응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이슈예요. 주식은 불투명한 이슈에서 급등도 나오니까 두 종목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대북 관련주 인디에프가 흐름이 가장 좋더라고요. 인디에프 장중에 어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인디에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인디에프 장중 상한가 가고 밀렸잖아요. 그리고 대북 관련주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흐름이 없었어요. 거래 대금 전혀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 게, 북한 관련 이슈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트럼프의 이슈. 또 재밌는 게 트럼프가 이제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북한을 만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뭐 평화에 대한 이슈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대북 관련주들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이고요. 남북 경협주가 강세다라는 게 어제 기사이고, 2008년도에 이미 이제 지금 없어졌지만 개성공단 입주한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인데, 자리는 지금 거래 대금이 안 들어와 있다는 것, 즉 말하면 수급 자체가 크진 않지만 누군가는 이 종목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리는 대북주 많이 있지만 인디에프가 우선 대장주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상한가를 찍고 거래 대금을 상대적으로 좀 더 나왔고 윗골이 양봉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단 전제는 대북주는 손절을 항상 잡고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아난티예요. 아난티는 좀 더 큰 회사죠. 아난티도 괜찮은 자리인데 호텔, 리조트 전문 기업이고요. 과거에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안에 골프장과 온천 리조트를 건립했던 운영이 있기 때문에 남북 평화적인 무드가 있으면 아난티도 괜찮을 거고, 인디에프는 급등으로는 대장주지만 사실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아난티가 가장 강합니다. 아난티가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큰 거래 대금 굉장히 많이 터졌거든요. 거래 대금과 상승,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윗골이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인디에프건 아난티건 두 개 만약에 월요일 날 시장이 약간 밀리면서 반도체가 빠지고 원래 주도 섹터에 로봇이나 이런 쪽 흐름이 없을 때 대북주로 수급이 들어간다면
아난티, 인디에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통령이 이제 광복절 때 이렇게 또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축사의 남북 간 평화 공존을 뭐 추진하겠다 이런 이슈도 있고. 근데 메인 틀은 트럼프가 북한과 회담을 하느냐, 그리고 일정이 11월 중간선거 전이니까 10월이거든요. 10월에 진짜 하느냐, 이게 이슈이기 때문에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북주까지 한번 체크하시고 다음 주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용준 의원과도 다음 주 전략 세워봤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박수원 의원과 마찬가지로 같은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책 발표를 했잖아요. 예정을 하면서 이제 삼성 그룹주들도 보자. 그리고 마지막은 대북주. 이번 주에도 좀 꿈틀꿈틀거렸는데 다음 주도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전략 정리해보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 변동성 시장을 견뎌내느라 내 종목들도 참 말이 아닐 텐데요. 그 종목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01786-102, 1023번으로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전화 힘드시다면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 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셔야 상담 가능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일진전기고요. 일진전기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5,300원에 45%입니다. 65,300원. 비중은 45% 맞으세요? 네네. 이번 주에 매수하신 거예요? 비중이 좀 많은 것은 물타기를 조금 했어요. 아, 네. 그래서 금요일 날까지 물타기를 조금 해가지고 이 프로 너무 많아가지고 좀 걱정도 되고, 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 보유 기간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조정이 있었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비중이 조금 크다 보니 전망이 어떨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진전기 박수원 의원과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일진전기 같은 좋은 종목을 그래도 좋은 타점에서 잡으셨는데 비중이 커서 조금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일단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에서 2분기 최대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하고 이게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5월 달에 이제 최고점으로 보면은 한 15만 원까지 좀 찍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전선 사업에서 굉장히 비중이 좀 높았었던 종목이었어요. 한 전선 사업이 한 75% 정도가 되고 이 중전기가 24% 정도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익이라든지 수주 잔고가 이 고마진 그러니까 중전기 쪽으로 좀 흘러가다 보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조금 그런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자님께서도 제가 봤었을 때는 뭐 좋은 종목을 잡으셨는데 이 타점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거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비중이 많으셔가지고 걱정이겠지만은 제가 봤었을 때는 큰 무리감은 없어 보이고요.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차트를 좀 펼쳐서 올해 차트입니다.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상반기 내내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맥점 그렇기 때문에 허준만 맥을 짚는 게 아니라 우리 주식인 분들도 전부 다 맥을 짚어야 되거든요. 맥을 짚어야 되는데 어디가 기점이고 어디가 맥점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라는 거는 선을 제대로 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시청자님 혹시 보이십니까? 10만 원 부근에서 선을 딱 하나 그려놓으니까 판단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제가 이제 볼린저 밴드라든지 뭐 이평선이라든지 되게 많이 해놨지만은 딱 선을 딱 지으면은 10만 원 부근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면 지금은 7만 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고 제가 일단 목표가는 10만 원 드릴게요. 일단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겁게 움직이니까 제가 봤었을 땐 큰 무리감은 없어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제가 주식사관학교 방송에서 MACD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이 MACD를 오실레이터를 이제 제거를 하고 봤었을 때는 기준 시그널 선이 0선으로 이제 맞춰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가 괜찮은 밸류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홀딩 하셨다가 7만 원, 8만 원, 9만 원 이제 딱딱 떨어지는 라운드 피겨 값에서 5%, 10%씩 정리를 하면서 10만 원까지 목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고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7만 원, 8만 원, 9만 원, 그리고 마지막은 1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좀 분할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좀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청자 종목 연결해 볼게요. 성우전자네요. 매수가는 42,000원이고요. 비중 30% 종목이에요. 언제쯤 매수가까지 갈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이 종목이 이제 필름 콘덴서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광통신이나 반도체 장비 쪽에 좀 공격적으로 인수합병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호준 의원님, 네. 근데 올해 조정을 좀 꽤 깊게 겪었네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우선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슈도 나쁘지 않은데 최근에 전환사채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매물 폭탄으로 작용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금액으로 하면 600억 정도인가요? 이게 이제 오버행 이슈로 한 70% 정도 문제가 이제 전환사채를 하는 게 회사에 빌린 돈을 사채로 갚는데 전환사채가 주주배정이면 일반적인 소액 투자자들이 그게 다 부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환사채는 악재로 보는 게 맞아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최근에 에코프로도 이제 전환사채 나왔으니까 그래서 매수하신 분 좀 부담스럽긴 할 텐데 그래도 제 생각인데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섹터도 나쁘지 않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손절보다는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지금 경고 종목에 돼 있네요. 경고 종목에 돼 있는데 보면 42,000원이라는 구간이 고점 구간이에요. 고점 구간이고 지금 이때 이후로 전환사채라든지 오버행 이슈 또 소액 주주들의 부담에 대한 악재로 많이 빠졌습니다. 42,000원에서 10,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와 많이 진짜 많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로 약 70% 정도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히 최근에 바닥을 다지면서 21선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4만 원짜리를 10,000원까지 갈 때 손절을 않고 지금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홀딩 하실 생각인데 그래도 다행인 게 악재는 이미 많이 반영된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기업 개요를 보니까 이 회사 실적이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는 좋아질 거라고 예측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악재로 힘드시긴 하겠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저는 홀딩 하시고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비중에 30% 하셨는데 또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또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안 바뀌고 회사도 안 바뀌는 것처럼 그런 루틴이 항상 반복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제약바이오 좀 조심하는 거는 항상 임상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하실 때는 너무 마음고생하지 않게 반도체 지금 실적도 좋고 다 좋잖아요. 이런 쪽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하락은 없지만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성우전자고요. 추가 매수나 지금 매도보다는 조금은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보유 관점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도 문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D&D 파마텍 볼게요. 매수가는 66,100원이고요. 비중 10% 종목이네요.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D&D 파마텍 제약바이오 치료제 기업이고요. 박소은 의원님이 조금 전에 다음 주에 이제 제약바이오 좀 기대해볼 법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D&D 파마텍 기대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이제 본다고 하면은 이 옥석 가리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임상 중단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이 종목은 좀 당분간은 오르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화이자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D&D 파마텍 경구용 이제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이죠. 이 오랄링크가 있는데 이 비만 치료제 후보질이 이제 임상 개발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시가총액은 한 2조 4천억 정도 되는데요. 일단 제가 봤었을 때는 기준봉은 완벽합니다. 이 새말뚝 박히고 나서 세 등분을 나눠 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볼린저 밴드 선을 좀 지어볼게요. 자, 검은 선을 지어보고 봐서 여러분들께서 기준봉을 3등분으로 나눠서요. 지금 1차 부분 매수하고 2차 부분 매수하고 3차 부분 매수하면은 슈팅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매도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게 매수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을 들고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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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하고 매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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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가 3차 밴드를 이탈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잘라야 됩니다. 여기서 잘라야 되는 거고, 왜 그러냐면 이제 임상 중단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리는데요. 이 최근 수급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개인들만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사고 있고 기관이라든지 개인들 제거를 하면요. 기관과 이제 외인들이 팔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들은 사고 있어요. 이런 종목은 아무래도 개인들 매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개미 죽이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오르기 힘들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66,000원 위까지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무조건 정리를 하시고 손절가는 여기 전저점 45,000원 드리겠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D&D 파마텍입니다. 현실적으로 답변해 주셨네요. 66,000원 선에서 정리, 그러니까 큰 수익을 보는 것보다 우리는 지금 본전을 잘 지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손절 라인도 잘 체크해 보시고 꼭 좀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이어갈게요. 이번에 사막 콘덴서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52,000원대, 비중 10% 종목이고 이 종목도 조정을 꽤 오래 겪었어요. MLCC 관련 수혜주로 떠오르는 종목인데도 조정이 좀 깊습니다. 이용준 의원님, 네. 이거 질문 주신 분께서 손절을 하는 게 나은지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네. 손절이 나은가요? 근데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손절하냐 물어보신 분 치고 손절하신 분 거의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답을 얻고 싶다고 생각해요. 저는 홀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매수가가 너무 높다라는 게 아쉬워요. 저도 사막 콘덴서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적이 좋잖아요. 제가 좋게 보고 있다는 건 제가 그냥 느낌적으로 좋으니까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증권사 보고서 확인하고 컨센서스 영업이익 예상치도 보고 실제 찍히는 숫자를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이슈는 2028년까지는 뭐 굳이 가지 않더라도 그때까지 좋은 건데 손절할 생각이 있으시면 질문 안 하셨겠죠. 예, 손절 안 하실 거니까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는 홀딩 의견 드릴 거고 다만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2분기 실적이 829억, 동기 대비해서 5.2% 올랐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올라가느냐 쉽게 말하면 이 회사 성장하고 있고 그냥 중심에 테마의 섹터의 주도주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삼성전기랑 이 종목인데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6억, 56%나 상승했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8만 원 구간, 21선을 깨면 또 오래 걸리거든요. 이 8만 원 구간 눌린다면 그때 추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 바로 올라가면 10만 원까지는 바로 이제 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요. 만약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올라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흐름 보시고 다시 또 MLC도 흐름이 좋아지고 그러면 추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 10%니까 10% 정도만 더 사셔가지고 평단을 좀 낮추시고 12만 원 정도 올라오면 또 수익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마콘덴서 8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 한번 고려해 보시고 비중은 20% 정도로 딱 맞추신 다음에 목표 주가 12만 원으로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한화솔루션 같이 볼게요. 매수가는 4만 원대네요. 비중은 15% 종목이고요. 태양광이 좋다고 해서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계속 오르질 않아서 고민입니다. 라고 주셨어요. 맞아요. 최근에 태양광이 반짝하긴 했는데 또 요즘에는 잠잠하네요. 박수훈 의원님, 네네.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 모든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당연하죠. 당연하고 뭐 태양광이 됐든 태양광 할애비가 됐든 간에 어떤 거 됐든 간에 이제 주식은 오르고 내리는 걸 반복을 합니다. 이 하나솔루션은 이제 케미컬이라든지 태양광 사업을 이제 한 번에 영위하는데 최근에 유상증자가 나왔었죠. 원래 하면은 이제 2조 4천억짜리였거든요. 유증 자체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증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 이 배경이 있는데요. 이 배경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부채 상환을 줄이고 이제 태양광 투자에 승부를 건 유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태양광에 목숨을 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 밸류에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 차례인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유상증자가 악재가 됐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언제부터였냐면요. 아마 회사가 한 6월 달, 5월 달부터 이제 유증에 대한 발표가 조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8월 달 부분에서 유상증자가 한번 나왔었고, 일단은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45,500원인데요. 일단 지금 부분에서 조금 더 담으셔도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께서 이거 종목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태양광에 대해서 진심이신 것 같고 이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원부터 3만 2천 원까지 추가적으로 5% 내지 10% 담았다가 4만 원 위로 이제 뭔가 나올 겁니다. 근데 상당수 기간이 기다려야 되겠죠. 장기 투자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 7조 원 되는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4만 원 회복도 가능한데 5만 원, 6만 원까지 가느냐 그거는 또 장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만 원부터 3만 2천 원까지 추가적인 매수를 했다가 4만 원 목표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이에요. 지금 시점에서요.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를 한 4만 원 정도로 바라보시고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하나 볼 텐데요. 금호건설이네요. 매수가 16,400원, 비중 25%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이슈로 샀는데 다시 매수가까지 올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호남 기반에서 네네네.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조정을 겪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많이 올라오기 또 했네요. 왜냐하면 7월 달에 급등 나오고 한 달 정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즉 말씀드리면 기대감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호건설이 이제 호남 반도체 이슈 이게 이제 실제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 계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2030년까지는 여기서 반도체 양산하겠다. 그리고 군대 공군 부지도 이렇게 그쪽을 부지로 쓰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안도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좋은 재료의 좋은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 하나 확인해야 될 게 금호건설이 이제 호남을 기반한 건설사이고 기대감은 있지만 과연 그 반도체 팹리스 공장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투자하는 바로 그 부지에 건설의 수주를 받을 건지가 핵심이에요. 이미 이제 기대감으로는 슈팅이 나와 있고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기대감으로는 4,000원짜리가 2만 원 됐으니까 5배가 오른 거잖아요. 기대감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호남에 군부대에 건설을 하게 되면 금호건설이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오른 건데 이제 앞으로는 두 번째 상승 파동에서는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금호건설 정말 하는 거 맞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구간이에요. 보통 급등 종목을 할 때, 상한가 종목을 할 때는 첫 시세, 첫 재료에 무조건 따라가는 거고 두 번, 세 번째는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금호건설이 지금 첫 시세 나오고 두 번째 파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어제 종가가 딱 마이너스 10%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본인이 뭐 특별한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대응하실 때 저라면 5일선이 14,000원이거든요. 이 급등주는 심플해요. 5일선 깨지면 손절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지받으면 홀딩인데 돌파 나오면 전고 바로 지금 고점을 이중천장을 맞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나오면 돌파가 나오는지 보시고 하락이 나오면 14,000원이 깨지면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본인이 금호건설이 과연 수주를 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실 때 손절 라인을 잡고 하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주 잘 확인해 보시고 손절 라인이 14,000원대라고 해요. 손절 라인 잘 지키면서 꼭 수익으로 연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하나 해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예. 자,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현대글로비스, 예. 아, 현대글로비스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5만 원에, 예. 네. 20%예. 매수가 25만 원, 네, 비중 20% 맞으세요? 네. 아, 그러시군요. 어떤 게 가장 고민이세요? 안 올라가가지고, 올라갈 듯 하면서 못 올라가가지고, 예.
그래갖고 이게 언제쯤 올라갈 수 있나 안 그러면 그 도중에 손절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싶어요. 아, 그러시군요. 올라갈 듯 안 올라가는데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가 고민이신 거군요. 네, 네. 네, 그러면 이 종목 박소은 의원과 함께 얘기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박소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현대글로비스 한 5월이나 1월 달쯤에 이제 올랐었을 때 매수를 하셨죠. 네. 그때 당시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오를 줄 알고 기대감이 조금 있었는데 이 30만 원 목전을 두고 살짝 내려왔잖아요. 네. 그거는 뭐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 시장에서 이 테마나 이 종목에 대해서 안 맞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시가총액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제가 봤었을 땐 그렇습니다. 일단 기업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26년 2분기 매출로 본다고 하면은 한 8조 정도로 이제 성장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감소가 됐었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연료비 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기업 모멘텀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큰 무리감은 없어 보여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산 가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이 종목이 뭐 안 좋은 종목이냐? 또 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종목이냐? 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그냥 미들, 굉장히 중간 밸류 정도 되는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CCI 지표라는 게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 밑에 봐보시면은 빨간색과 이제 파란색으로 되는 이제 선들이 있어요. 지금 네. 여기 맨 밑에 부분, 이 예. 맨 밑에 부분이 CCI 지표라는 건데 이 CCI 지표가 물에 해당이 됐었을 때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매수 타이밍, 여기 매수 타이밍, 여기 매수 타이밍, 그 다음에 이제 산으로 올라갔었을 때가 매도 타이밍입니다.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이렇게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을 기다린다. 무조건 나는 손절 보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20만 원 아래에서 비중을 좀 더 세게 태우셔야 돼요. 아무래도 다른 종목도 들고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현대글로비스를 손절을 못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20만 원 부근에서 추매를 20%를 정도를 더 했다가 22만 원, 24만 원 부근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었을 때 손절에 대한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글로비스가 더 내려가고 지하 땅굴을 파는 종목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근에서 여력이 되신다고 하면 조금 더 담았다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24만 원까지 각 구간별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 물타기를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 네, 저희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20만 원대에서 좀 추가 매수도 고려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는 24만 원까지 좀 분할적으로 계속해서 수익이 날 때마다 좀 매도를 하자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으니까 전략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 한 번 더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이세요? 예, 삼성 에피스 홀딩스인데요. 네. 예, 제약바이오를 제가 처음으로 한 건데, 이게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이렇게 분할을 하면서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이게 네. 계속 내려가고, 또 어디를 들어봐도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 종목은 이렇게 언급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보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사히 종목 진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럼 매수가 비중 먼저 여쭤볼게요. 얼마에 사셨어요? 69만 6천 원에 25%예요. 69만 원대, 69만 원대고요. 비중 25% 종목입니다. 작년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인적 분할을 해서요. 바이오 투자 지주 회사로 만들어진 게 삼성 에피스 홀딩스거든요. 처음으로 제약 바이오주를 매수를 하셨는데 조정이 커서 그게 걱정이신 것 같아요. 저희요 이용준 의원과 네. 함께 이 종목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게 하락폭이 좀 커서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약 바이오 주 중에는
양호한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 분기, 매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제약바이오주 무서운 게 상장 폐지라든지 뭐 관리 종목에 대한 이슈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게 조심스러운데 실제로 숫자가 찍히는 제약바이오주도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그중에 한 종목의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추가적인 하락은 이제 좀 멈춰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보면 저점이 32만 9천 원이 저점이거든요. 여기가 저점인데 한번 저점을 지난달에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하락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번 더 내려와서 33만 원에서 다시 지지 반등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33만 원을 깨진다면 그때는 조금 비중 축소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기준선은 33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보시면 좋은데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고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그 하락폭도 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 생각해요. 다만 지금은 주도 섹터가 제약바이오 올라가는 섹터는 아니거든요. 코스닥 종목들도 많이 빠지고 있고 물론 이 종목은 코스피 제약바이오이긴 하지만 제약바이오가 언젠가는 다시 한번 부각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33만 원을 안 깨진다는 전제하에 부각받는다면 그때 상승이 나올 때니까 우선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련 그 재무나 이런 건 나쁘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33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시간 투자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하고요. 네. 네, 네, 도움이 좀 시간 투자하면 되셨으면.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시간 투자를 하면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까요? 아주 길게 봤을 때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증권사 목표가라는 게 있는데요. 저도 사실 증권사 목표가를 믿지 않고 목표가는 사실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가격이긴 하지만 삼성증권에서 목표가를 60만 원 정도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목표가에 대한 그 상향되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니까 현재 목표가는 60만 원이니까 60만 원 정도까지는 우선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진행해 볼게요. 손절 라인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33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증권가 목표가는 60만 원 선까지 있으니까 조금 길게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문자 하나 더 이어가 볼게요. 신성 ENG 같이 보겠습니다. 매수가 35,000원, 비중 10% 종목입니다. 추가 매수, 손절 둘 중에 대응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고 클린룸 전문 업체죠. 신성 ENG. 5월부터 이 종목도 조정이 너무 크네요. 박수훈 의원님. 네네.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신성 ENG는 지금 죽은 종목이죠. 이 죽은 종목이고 신성 ENG를 만약에 빠져나오려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세게 태웠다가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은 3천억짜리인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미끄러졌냐면은 최근에 액면 병합을 했죠. 이 액면 병합이라는 게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액면 병합이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가 됐었다. 근데 이제 병합 전에는 2억 주가 한 2천원 밸류로 본다고 하면 4천억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한 2천만 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주가가 2만 원이 돼야 됩니다. 비싸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가 갑자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 현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호재거리도 안 되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최근에 금감원 쪽에서 액면 병합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최대한 좀 주의하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조금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확 줄었던 게 아무래도 핵심인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이제 유통 주식수로 본다고 하면 한 90% 정도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원래 밸류로 좀 돌아왔었습니다. 원래 밸류가 10,000원대거든요. 15,000원대고 이 종목을 이제 죽은 종목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은 거래량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제 액면 병합을 하고 나서부터는 쭉 하고 이 사망 선고가 딱 이루어져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계단식으로 하락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부터 내가 좀 매수를 해서 한 20% 정도를 매수를 해서 들고 가겠다라고 하면 25,000원 목표로 두시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죽은 종목이 언제 살아서 움직여질지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신성 ENG 같은 경우는 가만히 냅두고 있었다가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이 나셔도 되는 거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신성 ENG입니다. 거래량이 지금 붙지 않은 종목이니까 조금은 기다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성 ENG였습니다. 자, 전화로 하나 더 이어가 볼까요?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LG화학이고요. 네, 매수가 36만 비중. 원에 20%. 네, LG화학 36만 원 비중 20% 맞으신가요? 예.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올 초에 40만 원대에서 매수해가지고 아. 물타기 해서 지금. 아, 그러시군요. 40만 원이 초기 매수가고 예. 비중을 조금 늘려서 이 평균 단가를 좀 낮추셨군요. 예. 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용준 의원과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물론 그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는 점증적으로 좋아질 건데 재무제표를 방금 확인해 봤더니 작년에 영업이익 적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이게 문제가 적자 다음에 흑자 전환하면 그게 한번 호재로 작용되고 또 내후년은 또 적자니까 왔다 갔다 하긴 할 텐데 궁극적으로는 손절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우선 매수가는 36만 원이고 어제 종가가 25만 원이니까 추세 자체는 하방 추세죠. 61선 아래 있고 내려가고 있지만 지금 앞으로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수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발표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길게 보면 올라가도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도 많이 내려가지 않는 종목인데 지금 지지 라인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전저점을 그어보면 지금 여기 구간이거든요. 22만 원 지지를 받아 있고 또 최근에는 흐름 자체가 긍정적으로 골드 크로스 나왔는데 다시 좀 무너지긴 했지만 저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씩 좋아질 건데 전제는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 아직 훈풍이 들어오지 않았고 도로에 전기차가 많다고 해서 이 종목이 바로 가는 건 아니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라든지 뭐 ESS라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급이라는 걸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손절보다는 홀딩 전략 하시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좀 갖고 가보자 이런 전략 필요하실 것 같고요. 비중 20%니까 시간이 한 추후에 이제 올 연말 정도까지 가야 되나요? 뭐라고요? 연말까지. 연말까지. 기다리는 연말까지 우선 실적 발표가 이제 분기 실적이 8월 달에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분기 실적이니까 제 생각인데 10월 정도까지만 보시고 실적 좋아지고 올라간다면 본전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선 그 실적에 대한 체크는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상담 여기까지 해볼까요? 10월 정도에 실적을 좀 잘 확인하고 그게 괜찮게 나온다면 주가 본전까지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실적 어떻게 흘러갈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UNAI 같이 볼게요. 매수가 12,000원대고요. 비중 40% 종목입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조금 낯선 기업이라서 보니까 AI 빅데이터 분석 기업이고 요즘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박수훈 의원님. 네네. 어떤 종목이에요? 네, AI 뭐 관련된 종목들 보면은 여러 종목들이 있죠. 근데 이 종목을 40%로 했는데 지금 자리에서 추매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나머지 이제 60%를 다 태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800억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시청자님께서도 만약에 시가총액을 내가 한 1,000억 원 넘는 그런 종목을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10%, 20%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겠지만은 1,000억 원이 안 되는 종목을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비중 자체가 한 5%, 10% 적당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내 이 종목을 물려 있다라고 보면은 이제 탈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차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더 오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AI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재료나 이제 강한 이슈를 받으면은 상한가까지도 나오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언제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9,000원을 기점으로 뭔가 움직여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력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9,000원 부근에서 비중을 조금 더 태웠다가 11,000원, 12,000원까지 반등이 무조건 크게 나올 거거든요. 크게 나올 때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나는 조금 여력이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가면서 목표가는 제가 13,000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UNAI고요. 9,000원 정도의 비중이
가능하시다면 조금 많이 실었다가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비중이 가능하다면 손실 없이 이렇게 탈출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저희 문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마 시간 관계상 마지막 문자가 될 것 같아요. i3 시스템입니다. 매수가 73,200원, 비중 8% 종목이네요. i3 시스템도 이번 주에 조금 조정이 있었네요. 이용준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적이나 수주는 괜찮더라고요. 제가 방금 봤는데 수주도 괜찮고 실적도 영업이 계속 흑자로 내고 있는 회사인데 방산만 보기는 좀 그렇고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손절 라인 잡고 홀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닥 고가 대비해서도 많이 빠졌고 매수가 대비해서도 살짝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흐름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왜 좋냐고 말씀드렸냐면 실적 자체가 괜찮아요. 그리고 수주도 있고 그리고 목표가 물어보셨는데 저도 방금 증권사 목표가를 확인해 봤는데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제시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49,000원이 저점이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보시면 차트적으로도 지금 거의 바닥은 나와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55,000원, 5만 원 정도를 만약에 지지라인이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근데 손절 라인까지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실적 자체가 좋고 수주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55,000원 손절 잡고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는 아무도 안 보고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냐 물어보신다면 밑에 거래대금을 보면 아무도 사거나 아무도 팔고 있지 않아요. 거래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우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추후에 매수가 부근이라든지 정리하시게 되면 앞으로 종목 대응하실 때는 거래대금이 있는지 주도 섹터인지 주도 종목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만 좋게 보는 종목은 없다라고 전제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인 거는 i3 시스템은 추가 하락은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3 시스템 55,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손절 라인 잘 지키시면서 꼭 좀 손실 없이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까지 해볼 거고요. 다음 나머지 상담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종목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먼저 박수훈 의원의 종목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저스템입니다. 완벽한 타점을 보여줬던 종목이었어요. 며칠 만에 17.6% 상승률을 기록했던 종목이고 또 최근에도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계속 올려잡고 있더라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얘기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후성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상승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126%의 상승률을 단기간에 채웠고 최근에 조정을 좀 거치고 다시 한번 또 들어갈 시점이 됐나? 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종목인데요. 두 종목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스템부터 살펴보면요.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거든요. 아무래도 시청자님들께서 이 삼전닉스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반도체 장비 쪽도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고 좀 주목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저스템은 한 시가총액이 2,700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매출의 90% 이상 자체가 이 반도체 장비에서 나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도, 4년도에서는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좀 고전적이었다가 25년도부터 흑자적으로 전환을 하면서 재무적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우수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이번 연도 5월 달에 보시면은 기준봉 하나 세웠습니다. 5월 13일 부분에 기준봉 하나 세웠고요. 그다음에 기준봉을 세우고 나서 이거를 타점을 노려서 세 등분을 나눠 보니까 많이 올랐었어도 3차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차 밴드 아래로 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밸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만약에 반도체 장비 쪽으로 집중해 보신다고 하면은 저스템 12,000원 아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000원까지 매수 타점으로 보시다가 이 목표가는 16,000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스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후성 말씀을 드릴 건데 후성은 제가 평일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이제 머니왕 2부 방송에서는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요.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디냐면 상승 초입 부분 4월 3일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때 당시 밸류로 따지면 9,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어느덧 23,000원까지 오르다가 쭉 하고 내려와가지고 다시 또 원래 밸류대로 찾아왔었어요. 원래 밸류대로 찾아왔었을 때 평일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2,000원 아래에서 또 저가 밸류가 유효하겠습니다. 저가 유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목표가는 똑같습니다. 16,000원 드릴 테니까 후성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박수원 의원과 종목 점검해봤고요. 이용준 의원의 종목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원전선입니다. 이 변동성 장을 잘 견뎌내면서 두 자릿수의 상승이 나왔어요. 대원전선 10% 상승률을 챙겼는데 네네. 아직도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추세 한번 같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 이 시간에 주셨죠. 네네. 이렌시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고 바로 월요일, 화요일 상승이 바로 나왔어요. 네네네. 이렌시스도 10% 상승률이거든요.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온 종목들 지금 시점에서도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대원전선은 사실 6월 달에도 말씀드려가지고 6월 달 대비해서 50% 넘게 올랐죠.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제가 쭉 보니까 6월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변동폭이 클 때도 묵묵하게 잘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주 언급해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의 거시적인 트렌드를 보면 반도체가 잘 가면 전력전선이 잘 갈 수밖에 없고 전력망에 대한 이슈 또 원전에 대한 이슈는 계속 불거질 텐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종목, 두 종목씩 이렇게 추천주를 드리잖아요. 그 종목 중에는 대원전선 추세가 가장 양호하고 안전적이기 때문에 8월 달 기준으로 10%밖에 안 올랐지만 6월 달에 말씀드린 기준으로 54% 올랐거든요. 그래서 대원전선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은 지금 최근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대원전선이 미국 금리의 방향성 그리고 구리의 가격,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슈로 앞으로도 좀 주목한다 이런 이슈가 나와 있어요. 금리가 높거나 낮거나 이런 것도 거시적으로 봤을 땐 중요하고 또 전선주기 때문에 구리 가격도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핵심은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고 전력망이 많이 필요하다면 전선주는 필요할 것이다. 물론 가온전선도 있고 대원전선도 있고 LS 일렉도 있지만 여전히 대원전선이 좋아 보입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어제 아쉽게도 21선이 깨졌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6월달 시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가 넘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8월달 시점 10% 올랐는데 종가에서는 지금 21선이 깨졌기 때문에 조정은 조금 나올 수 있죠. 지금 이제 추세 자체가 약간 깨져있기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추세가 깨졌더라도 이런 추세가 깨지는 구간에서도 바로바로 큰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렌시스인데 이렌시스는 말씀드리고 바로 올랐어요. 지난주에 이제 8월 11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올랐는데 최근에 로봇주가 또 안 좋죠. 그 이유가 이제 코스닥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안 좋은데 시장이 조금 올라오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중심 테마는 반도체 MLCC하고 또 로봇 이게 큰 테마는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 흐름이 들어오고 딱 21선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바로 수급이 다음 주 월요일에 들어오면 정고점인 7,000원까지는 다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기사를 봤더니 감속기예요. 로봇 감속기고 이렌시스는 다른 로봇주와 다르게 삼성전자에 대한 테마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속기 라인업 확대로 밸류에이션이 진행되고 있고 로봇 감속기, 핵심 기구, 부품 공급 확대에 대한 실적 개선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기준봉을 보는데 기준봉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기준봉의 시가인 5,000원만 지지받는다면 다음 주에 로봇주 흐름을 따라서 가장 먼저 상승이 나오는 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 방송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까지 다시 한번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관심주는 무엇일지도 얘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박수원 의원님 알려주시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요. 하나시스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쪽이고요. 이 단순히 반상주로 보면 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이 방산 전자 실제적으로 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우주
위성 그리고 미국 조선까지 성장 옵션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시스템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내려오냐면은 일단 52주 신고가로 본다고 하면 무려 이제 18만 4천 원 정도가 됐었는데요. 이제 8월 21일 종가, 어제자 종가로 보면 7만 300원이니까 이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62%가 하락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왜 하락했냐? 안 좋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일단 밸류로 따진다고 하면 지금 저가 부분이 맞기 때문에 중장기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빠르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장 모멘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영업이익이 3배 이상 증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모아 가신다고 하면은 이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부근에서 10만 원 두고 매수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5만 원 드리면서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장기간 모멘텀으로 두고 보는 방산주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가 나왔네요. 한화 시스템이고요.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하니까 가격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이용준 의원의 관심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중에 우리기술투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상승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반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크게 보실 게 트럼프의 클래리티법 하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시세 1억 원을 돌파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미국 관련주인 서클 인터넷 그룹에 대한 그 상승률과 그리고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해서 이 양봉이고 올라가면 이 종목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에 대한 지분 7.2%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상화폐를 운영하는 곳에 투자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7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서 바이백 정책, 클래리티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빼고는 유일하게 올라가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죠. 바닥에서 추세를 바꿔주고 거래대금 터진 장대 양봉의 윗꼬리가 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앞에 매물대가 많으니까 상한가는 굳혀주지 못했지만 매물대를 일정 부분 소화를 또 금요일에 했기 때문에 장 시작하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 굿콘, IT센 글로벌, 우리기술투자 이게 테마군으로 잘 엮이는지 보시고 이 종목 중에 가장 강한 종목을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장주는 쿠콘 또는 우리기술투자이고요. 그다음 후속주는 IT센 글로벌, 다날, 갤럭시아 머니터이 있는데 공략을 하면 무조건 대장주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열리면 대장주는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바뀌면 본인이 A라는 종목 생각하더라도 B가 올라가면 B를 공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보시고 공략 전략은 월요일날 시초가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게 급등이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정고가 7,000원이에요. 7,000원까지 하면 약 30% 또는 25%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업사이드는 열려 있기 때문에 항상 급등주 할 때는 목표가는 전고점을 기준으로 보십시다. 물론 전고점 가지 않겠지만 기준은 전고점 보시고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지금 이제 60일선이 깨지는 5,0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기술투자 다음 주 월요일 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우리기술투자 다음 주 관심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까지 공개가 됐는데 두 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박수원 의원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종목 상담 위주로 흘러갔는데요. 제가 이제 허준에 이어서 주식의 허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맥점과 타점을 잘 짚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 종목 상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기법이 굉장히 있어야 됩니다. 새말뚝 기법, 이제 상한가 기법, 상따 매매 기법, 눌림목 매매 기법 이런 매매 기법들을 공부해 보실 분들은 잠시 후에 이 소울랜드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박수원 의원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준 의원과의 시간도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종가 베팅을 하는 전문가이고 제가 종가 베팅 하는 이유는 하루에 10분 투자로
제2의 월급을 만든다 이런 기준으로 드리고 있고요. 저는 무료방 공개 방송에서 제가 좋게 생각하는 종가 베팅할 종목인 종목 공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우리기술 투자 그리고 쿠폰이라는 종목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고 계실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을 짚어드릴 테니까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이 세 종목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상승 나올 종목 안내해 드릴 테니까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오후 1시에 두 분과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과 종목에 대한 얘기 이곳에서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박소은 의원 그리고 이용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